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스코넥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66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이제 3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 에스코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내 외장재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힌지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금속 부품 힌지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2차 전지 부품이나 금속 가공 부품 이런 것들 수소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워치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금속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품들, 금속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 에스코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VR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VR 기기에도 역시나 이런 금속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또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인데 접이식 이제 핸드폰이 막 접었다 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폴더블 폰에도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힌지라는 제품 때문이거든요. 힌지도 금속 부품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에 따라서 이 에스코넥의 힌지 매출 또한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속 가공 부품 산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부분 매출은 이 힌지 부분에서 힌지가 아니라 금속 가공 부품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종목이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2차 전지 부품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산업과 더불어서 이 수소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딱 놓고 보면 전체 매출은 대부분은 다 이런 수소 산업도 하고 2차 전지 산업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의 대부분은 이 금속 가공 부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엊그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회사를 분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코넥의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2차, 이렇게 보면 사업 부분을 보면 2차 전지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속 부품이 있겠죠. 전체 매출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나오고, 일자리 관련 산업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도 하고 있는 거죠. 하고는 있지만 수소 산업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나오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막 나오고 이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에스코넥에서 이 수소 산업 부분을 뚝 떼서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적 분할 방식으로,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은 에스코넥이 다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살다가 독립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독립해서 나가지만 이 회사의 지분은 그대로 에스코넥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적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거나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코넥이 수소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죠. 매출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력 산업도 아니고, 힌지, 금속 가공 부품을 보시고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테마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적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 LG가 한번 물적 분할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LG화학이.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산업하고 배터리 산업이 있습니다. 화학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있는데, 이 배터리 산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은 그냥 화학회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LG화학이 올라갔던 건 배터리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배터리를 따로 딱 물적 분할해서 딱 떼어버리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는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에스코넥은 뭐 이 종목이 뭐 수소 산업으로 저기 주가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뭐 수소 관련주로 해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만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그게 주력 산업도 아닌데, 그거 떼낸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크게 뭐 흔들리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 수소 산업을 조금 더 이렇게 핵심 역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후 존속회사 에스코넥이 되겠고요. 그리고 핸드폰 금속 부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할해서 떨어져서 나가는 회사가 에코 하이테크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의 개발 및 제조, 판매, 설치 산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소 산업 뭐 이런 부분들 해서 떨어져서 나가서 이제 친환경 산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분할의 목적은 업종 전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목적이 있는데, 분할 회사 각 사업 부분의 업종의 전문화와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단조롭게 해서 뭐 수소나 이런 부분의 역량을 키워서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좀 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이게 나왔음에도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건 에스코넥이 수소 관련 뭐 주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악재도 호재도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저걸 가지고 이제 악재네 뭐 호재네 이렇게 할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에스코넥의 기술적인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항상 이제 최근의 특징은 이전과 달라진 거래량.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에스코넥에서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거래량 터진 이후로는 거의 뭐 하나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1,800원 정도인가요? 1,800원, 1,9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점이 되고 있고, 위로는 한 2,5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에스코넥은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제 12월 말에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찍었던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속에서 이 박스권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이 하단을 훼손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죠. 올라갔을 때는 2,500원이 좀 저항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바닥이 좀 잡혀가고 있죠. 잡혀가고 있는데, 뭐 1,800원, 1,900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한 2,000원대에서 방향성을 좀 돌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료가 참 많아요. 뭐 VR 기기, 아까 보셨지만 VR 가상현실, 요새 이제 메타버스 난리잖아요. 메타버스 요새 우리나라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얼마나 또 주가 난립니까? 뭐 타는 버스는 아니고요. 뭐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굳이 이제는 뭐 나가서 놀 필요가 없고 VR 기기 딱 쓰고 가상현실 가면은 그 안에서 놀고 한다는 거죠. 졸업식도 그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입학식도 그 메타버스 그 뭐냐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고,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가상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놀이 문화,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잘 가고 있는 게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가 되겠고,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VR 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에스코넥도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일만 한데, VR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엮일만 한데 그렇게 엮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 종목은 VR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수소산업 관련주, 뭐 물적 분할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이 회사의 지분을 에스코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수소 관련 산업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한 이틀 전에 움직였던 게 수소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종목 일자리 관련해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힌지,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런 힌지 이슈 속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2차 전지 그런 이제 부품 쪽에서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약간은 좀 실적 모멘텀보다는 다소 좀 테마성의 흐름들 속에서 액션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부각됐을 때 결국에 에스코넥이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1,800원, 1,900원을 바닥으로 좀 보고 가면 어떨까 싶고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 근처에서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게 맞고 올라갔을 때는 2,5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조절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이 2,500원대 위로 장대 양봉을 동반해서 돌파가 돼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 있게 연속성을 가지고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좋게 말하면 이 박스권이 하나의 매집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나고 나 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고 윗골이 이렇게 다는 이런 흐름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뭐 매집 캔들 그런 걸로도 의심해 볼 수 있고 하나의 뭐 매집 과정으로도 인식해서 또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한 1,800원, 1,900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역시나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그 반등이 나온다면 2,5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실적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미 이 부진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는 기반영,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나빠진 부분보다 올해부터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주가에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오늘 이제 하락이 좀 나왔고 어제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뭐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시 어느 정도 또 2,000원대에서 되돌려 가던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1,900원대에서 되돌려 가던 1,900원대까지 또는 1,8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이거는 뭐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수급 보시면은 1,300억짜리라서 외인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르진 않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코넥이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 어제 84,000주 나갔고요. 오늘도 아마 좀 뭐 물량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투신 쪽에서 사 모았던 거는 뭐 다 털고 나간 게 될 텐데 어제 이제 84,000주가 일단은 매도가 나갔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11만 주 그 다음에 26,000주, 36,000, 56,000주 그냥 잡고 여기다 3,000주도 뭐 한 58,000주 정도 잡고요. 거기다가 11만 주면은 한 17만 주 정도 중에 한 8만 주 나갔으니까 한 10만 주, 11만 주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10만 주, 8만 주 나갔으니까 아니구나. 한 9만 주? 9만 주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9만 주 정도 남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또 나갈지 아니면은 이후에도 또 투신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 종목 사모펀드 좀 들어올 때 지난번에 보면 사모펀드가 1월 달부터 이렇게 좀 잘 들어왔었거든요. 1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매집을 한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그게 2월 달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사들였는데 이날 다 팔고 나갔어요. 2월 17일 날 다 팔고 나갔는데 다시 지금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서 예전에 사모펀드 애들이 좀 샀던 가격이거든요. 다시 이 구간에서 사모펀드가 또 저점에서 뭐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또 이후에 주가 상승이나 반등을 기대하기가 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에스코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